오른쪽에 있는 이 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잘. 근데 그냥 생으로 하면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부연 설명 여기다 해드릴게요. 집합 A가 여기 얘기가 나와있죠? 집합 A가 소문자 A, B, C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근데 그 집합 A에 포함되는 내가 뭔가 부분 집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원소를 집어넣어서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만들 때 A, B, C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뭐 D 같은 게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D는 집합 A 없으니까 부분 집합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럼 A, B, C만 사용해서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써야 되는데 이런 의미라는 얘기죠. A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이번에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너 20A 너 여기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A가 들어가서 부분 집합을 만들 수도 있지만 들어가지 않고도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은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입니까? 그러면 얘 집합. 얘 집합. 집합 대 집합이 쓰는 기호 맞고. 그럼 이 집합 안에 B라는 원소가 여기 안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럼 부분 집합이 맞죠. 근데 맞는데 이 부분 집합은 A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부분 집합이죠.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A하고 C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포함이 되죠. 여기 안에 있는 원소 A와 C가 여기 있으니까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부분 집합 만들 때 A라는 원소를 포함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 수도 있지만 A라는 원소를 안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이 원소 A가 여기 안에 부분 집합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OX. 그럼 B도 마찬가지야. B한테 야, 너 B 나 부분 집합 만들 건데 여기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럼 네 가지인데요?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OX. A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A가 안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C도 마찬가지예요. C 너 어떻게 할래? 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니고 8가지인데요? 8가지가 아니고 A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B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A는 들어갔는데 B가 안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OX마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케이스는 OOO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런 부분 집합 자기 자신은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두 번째는 OOX A 있고 B 있는데 C는 없는 거 이런 거. 그럼 A 있고 C 있고 A만 있고 B, C 있고 B만 있고 C만 있고 없고는 공집합을 말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분 집합. 됐어요? 그럼 총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공집합까지 8개입니다. 답을 8, 8개라고 쓰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을 구하다 보면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집합 A가 1부터 2, 3 해서 10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개수를 몇 개를 구해야 되는 거야? 너무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하는 방식, 부분 집합을 구하라면 노가다지만 다 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다음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다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만약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면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개수만 세면 되니까. 근데 그 개수를 셀 때 이렇다는 뜻이죠. 집합 A가 A 하나, B 하나, C 하나. 좀 전에 그렸던 예를 든다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A가 부분 집합 만들 때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경우의 수는 OX 두 가지입니다. B도 OX 두 가지고 C도 OX 두 가지인데 중학교 때 뭐라 배웠냐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A 그리고 B 그리고 C한테 모두 다 물어보는 거니까 모두 다 구하는 경우의 수는 곱이라 배웠죠.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 곱의 케이스. 이걸 다 곱하다 보니까 2가 3번 곱해져요. 이게 공식이에요. 여기는 2는 각 원소당 OX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하며 이 3은 2가 곱해지는 횟수인데 이 횟수는 정확하게 원소의 개수와 일치합니다. 3개. 얘가 원소의 개수.
그래서 책에 나온 이 공식.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의 전체 개수를 구하라면 일단 2를 크게 쓰신 다음에 OX,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만큼 2가 곱해지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결론은 지수가 되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 이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했던 A가 1, 2, 3, 10 원소의 개수 10개. 그럼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2의 10제곱. 정답은 1024. 네, 이렇게 정답이 되고요. 밑에 공식은 그냥 너무 뻔한 건데 전체 부분 집합 개수는 이 공식인데 진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진부분 집합은 전체 부분 집합 개수 8개에서 자기 자신의 개수를 빼내는 겁니다. 이게 진부분 집합이잖아요. 자기 자신 뺀 나머지 부분 집합. 그럼 전체 8개 중에 그냥 1 빼시면 돼요. 1개. 7.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1을 빼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전혀 공식상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냥 거의 뭐 간단한 중2 때 배웠던 지수에 관련된 내용이라 여기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이쪽을 보세요. 여기 공식 암기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공식이 존재합니다. 이런 거 있죠. 집합 A의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갖는 부분 집합 개수 이거. 집합 A의 특정 원소 L을 갖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 2의 n-L개. 원소를 가져도 그 개수만큼 빼내야 되고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도 그 개수만큼 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거. 예를 들어 봅시다. 집합 A가 있어요. A, B, C, D가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1번 전체 이 집합 A의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 뭐였죠? OX 두 가지. 몇 번 곱하죠? A, B, C, D 4번. 정답은 16, 248 죽여버린다. 아직도 이걸 248로 계산하는 분이 계신데 2를 4번 곱하면 16이죠? 두 번째,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16에서 1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 여기까지는 앞에서 배웠던 거고, 세 번째,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그 부분 집합 16개 중에 거기서 A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좀 우리는 부분 집합을 아까 노가다로 싹 다 구해놓고 개수를 센 게 아니죠. 싹 다 구해져 있으면 그 중에서 A가 어디 있지? A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몇 개인지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 나열해서 구한 게 아니고 공식을 통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놨는데 이제 와서 A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다시 구하기는 그렇잖아. 그럼 역시나 개념을 통해서 A를 포함한 원소 A, 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도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쉬워. 어떻게 쉽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개념이 뭐죠?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라 여러분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선생님 저는 개념은 잘 알겠는데 응용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학생 10명 중에 9명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개념을 알고 있다고. 개념 공부 좀 하고 문제 이런 문제집 푼다고 해서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개념은 최소한 개념을 안다고 말하려면 내가 너한테 뜬금없이 물어봐. 야 준수야 너 혹시 집합의 단원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니? 그럼 순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운 순서를. 처음엔 집합의 정의 배우고요. 원소만 먼저 배우고 그것 때문에 원소의 그 집합에 대한 표현법 배우고 분류 배우고 그런 다음에 부분 집합 배우고 이렇게 순서대로 자기가 배운 걸 나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세밀하게 야 그러면 거기서 부분 집합 개수가 할 때 왜 저런 공식을 쓰니?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야 그건요 이렇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최소한 그래도 개념은 알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걸 물어보면 물론 오늘 이번 최근에 여러분이 배운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면 좀 약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너 혹시 집합 배웠던 순서 기억해? 아무도 대답 못할 겁니다. 순서대로 대답 못할 거예요. 혹시 몇 가지 대답했다더라도 치고 들어와서 야 거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2의 n제곱이야? 왜 2의 원소 개수만 거듭제곱해야 돼? 그러면 다 주저주저요. 그거는
제대로 되다 알고는 있어. 문제 풀면 풀어. 근데 설명하면 설명 못해. 그런 개념을 아는 게 아니야. 네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라고.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최소한 개념은 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야 응용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제대로 설명 못하면서 응용이 안 돼요. 본인 문제를 많이 풀면 될 거라는 착각이 빠지는데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몇 개 듣고 문제 몇 개 푼다고 해서 개념을 알고 있는 건 아니야. 이것도 A를 포함한다 그러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학생은 이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개념이 뭐였는데? 부분집합 구할 때 왜 이런 식의 계산인 거냐면 A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A 부분집합 구할 건데 너 들어갈 거야 말 거야? 그럼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두 가지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야, 너 A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난 무조건 들어갈 거야.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예요. 들어간다. 아까 OX로 본다면 O. 난 들어갈 거야. B는 말이 없잖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C는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 쓰다 보니까 곱하기 1은 의미가 없네. 2가 몇 번 곱해지냐면 3번. 왜 3번이에요? 총 원소의 개수 4개 중에서 A라는 게 곱하는 횟수 2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원소의 개수만큼 2가 곱하는 횟수를 빠져나와서 지수 1을 뺀 겁니다. 2의 세제곱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 말도 이해할 수 있어요. 4번. A는 포함하는데 B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분집합 찾다 보니까 집합 중에 A는 가지고 있어. 근데 B가 없는 부분집합만 찾는 거야. 어떻게 찾죠? 그러면 찾는 게 아니고 다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야, 너 혹시 나 부분집합 만들 건데 너 어떻게 할 거니? 난 들어갈 거야. B 너는? 미안합니다. 빠뜨렸네요. B는 포함하지 않는다. B는 난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간다고 해서 곱하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가 안 들어가겠다. 얘는 O, 얘는 X 각각 한 가지예요. 얘는 OX 두 가지, 얘는 OX 두 가지. 왜? 얘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쓰다 보니까 2가 곱해진 횟수가 총 4번인데 A 빠지고 B 빠지네. 1은 곱하나 말하니까 2개가 빠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포함하는 원소가 몇 개인지 포함하지 않는 원소가 몇 개인지 2개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2개를 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책에 보면 이렇게 된 책도 있거든요. 포함하는 개수, 포함하지 않는 개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포함하냐 포함하냐 붙여서 한꺼번에 빼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개가 정답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책에 보면 뭐 공식이 외우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어떤 특정 원소의 개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어떤 특정 원소의 개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따로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가 어려워 이게. 이게 뭐 어렵다고 외우고 있어 공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쉬워. 아까 극단적으로 뭐 A 1, 2, 3 쭉 10 전체 부분집합 개수 중에 이렇게 하면 또 어렵겠죠? 1, 2는 포함 9, 10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려면 2의 10제곱에서 몇 개 빼내는 거죠? 4개 빼내시는 겁니다. 포함 2개, 포함하지 않는 2개 총 4개. 그럼 2의 6제곱 64. 이게 정답이 된다는 뜻이죠. 아셨어요? 이건 쉬워. 학교 시험은 이렇게 쉽게 안 나오죠.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쉽게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막말로 진짜 개나 소나 다 맞추는 문제가 되죠. 누가 틀려줘 그걸? 진짜 공부 안 해도 빼면 다 맞추는 거예요. 저런 거 맞춰봐야 등급에 영향을 주진 않죠. 수학은 등급이니까. 물론 틀리면 크게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틀리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는 저건 다 맞추는 문제로 가야 되겠죠. 그나마 좀 더 변별력을 주려면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1, 2, 3, 4, 5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해보세요. 지금 답 구하신 분. 틀려도 상관없어. 틀리면 어때? 그냥 망신하면 당하면 되지. 네? 16. 네, 참고로 틀렸습니다. 네? 64. 64? 64? 틀렸어요.
다른 분. 어? 100. 틀렸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틀렸어요. 네. 야, 사실 64나 100이 말이 되냐?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요. 5개. 그럼 전체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2의 5제곱. 32개. 다 해봐야 32개밖에 안 돼. 근데 어떻게 답이 60 몇 개가 나고 100 몇 개가 나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답이 32보다 클 수가 없어. 준수. 막 부르지 마. 뭐 찍는 거야 뭐야?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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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라고 진짜. 아닙니다. 진심이 담겼는데 지금? 지금 내 얼굴 보면 진심이 담겼다. 아니에요. 네? 야, 이게 무슨 퀴즈냐? 18 업이에요. 응? 업이에요. 야, 이게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왜 지금 수학 공부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나이 맞추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준수 얼마요? 잠깐만. 준수는 잠깐만. 얼마? 틀렸어. 지민이 못 구해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지랄하지 말라고? 기다려. 발음이 이상해. 나도 몰라. 나도 이 수업을 막 이 집합수만 지금 몇 번씩 하고 있어가지고 나도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했죠. 그거는 했죠. 중2 때 했어요. 적어도 6건이라는 느낌은. 그래도 됩니다. 쉽게 푸는 건 그렇게 푸는 거예요. 준수는 시간 많이 걸리는구나. 다 세고 있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 다 세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사실 이렇게 시간을 줄 의미가 없는 거죠. 27? 틀렸어요. 자, 봅시다. 자, 이거는 적어도란 말을 이게 정석적 풀이 있죠. 정석적이라는 좀 그렇지만 낱낱이 케이스 모두 다 푸는 방식은 첫 번째 풀이. 적어도 하나의 짝수란 뜻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짝수, 간단히 말하면 한 개 이상의 짝수를 포함해야 됩니다. 됐니? 근데 지금 짝수가 뭐 있어요? 2 있고 4가 있네. 그렇지? 어쨌든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짝수를 포함해야 되니까 케이스를 분리해보면 2라는 원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4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2를 안 가지고 있어. 근데 4라는 짝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세 번째, 뭐 남았죠? 둘 다 가지고 있는 케이스. 이겁니다. 이거 세 가지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짝수가 2개밖에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갖는다, 아니면 둘 다 갖는다. 그럼 이 케이스를 봅시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네.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5제곱. 2 포함, 4 포함하지 않는다. 몇 개 빼야 돼요? 2개 빼는 거죠. 2의 세제곱 몇 개인가요? 8개. 얘도 그러네. 2의 5제곱. 2 안 포함해. 4 포함해.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고 개수가 2개이니까 2를 빼내요. 8개. 얘도 2에 2 포함 4 포함 2개 빼내는 거죠. 8개.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 경우의 수를 더하냐 아니면 곱하냐지. 근데 중2 때 우리가 경우의 수 배울 때 그 각각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모두 다 일어나야 되면 곱셈이에요. 근데 모두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일어나면 나머지 하나가 안 일어나는 케이스는 덧셈이었지. 이건 1번, 2번, 3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럴 수 없잖아. 2가 있으면서 어떻게 없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결론은 합의 법칙이에요. 8 더하기 8 더하기 8 24가 정답이에요. 이게 정석적 풀입니다. 근데 아까 서희가 말한 대로 이걸 정석적으로 안 풀면 두 번째 풀이에요. 정석적으로 안 풀고 좀 쉽게 푸는 방식은 이제 중2 때 배웠던 여사건이에요. 적어도 하나의 짝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가 네 번째가 생략대인데, 이사를 가지고, 짝수 이사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는 둘 다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거든. 이사만 넣고 본다면 둘 중에 하나 포함, 둘 다 포함, 둘 다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야. 그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요거 세 가지야. 너무 많아. 따지려니까 그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럼 뭐 하냐면 전체 부분집합에서 요 케이스를 빼면 답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여사건이에요. 그럼 전체 부분집합에서 뭘 빼는 거죠? 2와 4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는 거야. 그럼 2, 4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뭐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든 거냐면 1, 3, 5 홀수만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내는 겁니다. 이걸 빼내는 게 아니고 1, 3, 5를 가지고 원소 1, 3,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내시면 최소한 하나의 짝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홀수로 만들어진 부분집합을 싹 다 빼. 그러면 최소한 하나의 짝수는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제곱. 그리고 홀수 1, 3, 5를 가지고 만들 수, 이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이겠죠. 당연히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아까 배웠잖아.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한다. 그럼 32 마이너스 8. 정답은 24.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시험내 경우의 수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풀이입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의 수학적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풀이라면 선생님은 이 풀이를 강추합니다. 강추가 뭐예요? 강한 수학 추천이죠. 강한 수학은 이 풀이를 추천합니다. 수학적 실력을 향상하는 거라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게 빠른 풀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까보다는 좀 더 변별력을 가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책에는 없어서 그냥 참고로 설명드렸고요. 여기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있을까요? 네,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자, 연습하시고 오늘은 일로 넘어갑니다. 네, 앞쪽에 이제 개념을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집합의 연산 파트예요. 집합은 크게 두 단원입니다. 앞에서 이제 집합 원소, 부분 집합을 배운다면 뒤에는 집합의 연산과 그 다음에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 약간 활용 문제죠. 집합의 활용. 그런 내용인데 집합과 집합을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라는 게 있죠. 사칙 연산이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이거 언제 쓰냐면 수나 또는 문자를 연산할 때는 이 계산법을 씁니다. 근데 집합과 집합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집합 A가 1, 2, 집합 B는 뭐 BTS의 뭐 멤버, 뭐 진, 뭐 렘몬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집합 A와 집합 B를 더하래. 그럼 어떻게 더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덧셈 할 수 있어, 이거를? 1과 진을 더해? 1진이야? 못하잖아. 그렇게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을 사칙 연산을 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럼 집합끼리 계산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거야, 수학자들이. 그 만든 방식이 네 가지예요. 얘도 합집합, 교집합, 뒤에 나올 겁니다. 차집합, 여집합, 이게 총 네 가지인데 그러려면 이 집합의 정의, 연산법의 정의를 배워야 되겠죠. 덧셈에 뺄셈, 곱셈, 나눗셈의 정의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집합의 연산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규칙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제 합집합이라는 거는 집합 A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예를 들을게요. 집합 A가 1, 2, 3, 집합 B는 2, 3, 4, 5 뭐 이렇게 다 칩시다. 그럼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시오라는 기호는 한글로는 적게 표현하지만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A 컵 B라고 부르는데 보통 그냥 A 합집합 B라고 불러요. 줄여서 A 합 B.
이게 뭐냐면 그릇 안에 얘네 다 담겠다 뜻이야. 그래서 합이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덧셈한 다의 합이 아니고 모두 다 섞는다라는 개념의 합입니다. 그럼 모두 다 섞는다. 1, 2, 3, 2, 3, 4, 5. 근데 우리 앞에 집합할 때 뭐라 배웠죠? 집합은 원소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만 중복해서 2번 쓰지 않는다 배웠죠. 그럼 2 써졌잖아. 3 써졌잖아. 그럼 남은 걸 쓰다 보니까 1, 2, 3, 4, 5 이렇게 써진 겁니다. 이게 합집합이에요. 모든 원소를 다 담되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쓰겠다라는 개념. 이게 합집합. 그 다음은 교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교집합은 이건 캡이라서 A 캡 B라는 뜻인데, 뭐 한글로는 A 교집합 B 줄여서 A교 B라고 하는데, A교 B는 만난다는 뜻이에요. 교차로 이성 교제 할 때 만난다는 뜻이야. 그럼 A와 B가 만난다?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해보면 A와 B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만 취한 집합. 합집합은 모두 다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교집합은 겹치는 원소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럼 이 집합 안에 두 집합의 공통된 원소를 쓰는 겁니다. 누구 있나요? 이렇게 되네요. 그걸 쓰는 거예요. 2, 3. 이게 교집합이에요. 어렵지 않죠? 보니까 뭐 별건 없네요. 규칙만 잘 파악하신다면 별건 없고, 합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의 모양은 이 모양이에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근데 색칠 때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씩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결국은 A, B를 모두 다 색칠하는 원소. 그렇게 만들어진 집합. 이게 합집합. 교집합은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 두 번 모두 겹치는 원소. 여기. 이게 교집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책에는 색칠이 여기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 그게 교집합. 됐죠? 근데 가끔은 이 합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교집합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건제시법 배웠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 원소날법, 벤 다이어그램, 조건제시법. 근데 이건 벤 다이어그램 보여준 거예요. 합집합, 교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근데 원소날법은 쓰기가 어려운 게, 지금처럼 원소가 나열되어 있으면 직접 다 쓰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저걸 원소날법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쓰는 겁니다. 그 합집합의 공통된 성질. 그 성질이 뭐냐면, 조건제시법 쓸 때 이 X, 여기다 쓸게요. 글씨 작아서. X 바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죠. 집합의 원소가 X입니다. 라는 또 지금 X에 대한 설명 안 하는데, 그 X는 A 안의 원소일 수 있어요. 여기 색칠하다 보니까 뭐 이런 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원소가. 그런데 만약 여기 없다면 또는 그 X는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합 B 안의 원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집합의 일반적 한글식 표현은 또는 뭐뭐이거나 이런 겁니다. 또는 뭐뭐이거나 A에 포함된다. 또는 B에 포함된다. A에 포함되어 있거나 B에 포함되어 있거나 어느 쪽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딘가 A, B 어딘가 있기만 있으면 된다라는 표현이죠. 교집합은 교집합의 원소를 X라고 한다면 그 X의 성질은 그 X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X는 이 원소들은 분명히 A 땅을 밟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는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입니다. 동시에 A 땅인 동시에 B 땅에도 있어야 돼요. 그 원소는 B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말할 때 한글식 표현은 그리고, 모두, 동시에 이런 말이 보통 교집합의 한글식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서로서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어 아시죠? 수에서도 서로서를 배웠죠. 어떤 게 서로서였죠? 2하고 뭐 9, 뭐 이런 거. 아니면 12와 뭐가 있을까요? 뭐 25,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서로서죠. 서로서 뭐죠? 두 집합의 최대 공약수가 1인 자연수 혹은
쉽게 말하면 1 말고는 둘이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는 숫자들이 서로소입니다. 수에서 서로소는 그런데 집합에서 서로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면 서로 서로 소외된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는 거야. 서로 붙질 않아요. 간단히 말하면 공통 원소가 없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 나와 있죠? 요즘 그림에 가려져 있는데 여기다 해드릴까요? 집합 A 원소. 근데 집합 B A와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 이랬을 때 A와 B는 서로소 집합입니다. 혹은 서로소 관계입니다. 라고 말하며 의미상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하나 이것도 집합이야. 교집합도 집합이에요. 근데 그 교집합이 원소를 안 가지고 있는 집합, 공집합. 이렇게 표현되면 한글식 표현이 서로소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차집합, 여집합 배우면 이걸 또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니까 서로소란 말이 나오면 일단 이 그림을 떠올리시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 그게 서로소 집합이 된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듣고 나서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도 충분히 그냥 섞으면 되고 중복돼서 2번 안 쓰면 되고 교집합 나오면 겹치는 것만 쓰면 되고 서로소는 떨어져 있는 거고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런 집합 있잖아요. 이건 얘는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금방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긴 있어요. 두 집합의 합집합을 말하시오. 그러면 다 섞으라는 얘기죠. 집합 기호 안에 원소를 다 쓰세요. 2번 중복하지 말고 한 번만. 1, 3, 7, 9.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근데 겹치는 거죠. 1, 9예요. A를 색칠하고 B 땅을 색칠한 다음에 겹치는 원소. 그대로 B가 겹치죠. B 원소를 쓰신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집합의 원소 나열법을 쓰게 되면 집합 A는 다 가지고 있네요. 1, 3, 7, 9. 집합 B는 1, 9. 합치면 1, 3, 7, 9. 교집합은 1, 9. 알고 보니까 합집합은 지금 관계로 본다면 합집합은 A가 되고 교집합은 B가 된다라는 걸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뒤에서 또 이렇게 성질들에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일로 갑시다. 집합의 연산법칙. 연산법칙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숫자에서도 배웠던 건데 수의 연산법칙 할 때 연산법칙이라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저기 많이 쓰던 표현이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은 언제 썼었죠? 1 더하기 2 더하기 1과 같다. 1 곱하기 2 곱하기 1과 같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하죠. 근데 1 빼기 2 빼기 1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1 나누기 2 나누기 1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덧셈 뺄셈은 덧셈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 뺄셈 나눗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연산을 기준으로 좌우의 위치를 바꾸는 행동이 교환법칙이에요. 그렇죠?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집합과 B집합을 합집합해요. 근데 얘 순서를 합집합이란 연산기호를 통해서 이게 합집합기호는 집합이 연산기호입니다. 앞뒤의 자리를 바꿉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에다가 A의 원소를 담아 그 B의 원소를 담아. 근데 순서를 계산할 때 A를 먼저 담고 B를 담으나 B를 담고 A를 담으나 어차피 똑같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연산의 의미는 그러니까 교환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집합은 이것도 성립하죠. 그렇지 않나? 교집합을 여기가 교집합인데 이걸 칠할 때 A를 칠하고 난 다음에 B를 칠하고 겹치는 부분을 찾으나 B를 먼저 칠한 다음에 A를 칠하고 겹치는 부분을 찾으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어차피 이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이 성립합니다. 됐니? 교환은 언제 쓰죠? 연산을 기준으로 좌우의 항이 2개일 때 쓰는 게 교환이에요. 여러 개일 때이지만 여러 개 항이 있어도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교환을 하겠다는 얘기는 2개 항의 위치를 바꾸는 게 교환이에요.
근데 결합은 이런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자리 바꾸면 교환이야. 근데 자리는 안 바꿔. 근데 계산 순서를 1과 2를 더해서 3에다가 3을 더해도 6이 되고 2와 3을 더한 다음에 그 5에다가 2를 더해도 어차피 6이 돼요. 답이 똑같죠? 자리는 안 바꿔요. 자리 바꾸면 교환이라고 했으니까. 자리는 안 바꾸는데 괄호의 위치를 바꾼다는 뜻은 계산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는 뜻이죠. 앞쪽에 1, 2를 먼저 더해야 될 거를 2, 3을 더하겠다는 얘기죠. 계산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덧셈 같은 경우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곱셈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덧셈, 곱셈도 뭐가 성립하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결합, 계산의 우선순위를 붙여주는 순서. 나 얘랑 먼저 결합할래. 근데 난 뒷거부터 결합시킬래. 그런 내용이죠. 뭘 붙여주는 순서를 말해요. 그런 것처럼 합집합이나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좀 전에 규칙 이거였잖아. 연산이 똑같아야 돼요. 같은 연산이 반복될 때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답이 똑같다는 거잖아. 합집합, 교집합일 때도 결합법칙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항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덧셈에서 순서, 곱셈의 순서도 숫자가 3개 나와야 되니까 집합도 기본적으로 3개의 집합이 나와야 되며 연산이 일정해야 됩니다. 합, 그럼 얘도 합이에요. 이럴 때 A와 B를 합집합한 다음에 C를 나중에 집어넣으나 B와 C를 합집한 다음에 A를 나중에 집어넣으나 답은 똑같다는 얘기지. 어차피 그릇 안에 다 담을 거 아니야.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 교, B, 교, C. A, 교, B, 교, C. 순서 바꾸면 안 되고 연산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A와 B가 겹치는 걸 구한 다음에 C랑 다시 겹치는 걸 구하나 B와 C를 먼저 색칠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과 A와 겹치는 부분을 구하나 색칠해 보면 똑같아요. 어차피 다 같이 겹치는 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결합뿐 아니라 교환도 성립한다. 이유는 계산은 괄호를 앞에다 두나 뒤에다 두나 연산이 일정하기만 하다면 괄호의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근데 분배법칙은 결합과 다릅니다. 공통점은 일단 분배하려면 얘도 항이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이 배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합과 분배를 잘 보시면 차이가 뭐냐면 합, 교. 근데 분배는 교합, 연산이 일정하지 않아요. 연산이 일정하지 않을 때 쓰는 법칙이 분배 법칙입니다. 이런 건 아니겠죠? 2 더하기 3 더하기 4. 3과 4를 더하면 7이죠? 그 다음에 2, 7, 14. 이렇게 구하나 2 곱하기 덧셈을 먼저 하지 않고 곱셈을 분배한다.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하나. 답은 둘 다 14가 나온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이거를 집합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적용하다 보니까 잠깐 보신 것처럼 분배를 하려면 연산의 부호가 일정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곱하기, 그럼 얘는 더하기, 혹은 빼기. 그죠? 곱하기 이게 아니고 곱하기 더하기, 혹은 곱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그게 분배 법칙이에요. 얘도 그렇습니다. 얘도 A, 교, 가로치고, 왜 가로치죠? 분배를 해야 되니까. 안에 B, C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합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 가로를 둘 거냐, 차이점이죠. 우리는 결합할 게 아니고 분배를 할 거니까 연산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와 C를 합집합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A랑 겹치는 부분을 찾아요. 근데 그 답을 구해보면, 결과적으로는 A 교집합을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분배법칙처럼 이렇게 나누어줘서 A 교를 B에다 붙이고 A 교를 C에다 붙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연산 합집합을 갖다 붙여도 이 답이나 이 답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색칠해보면 똑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분배법칙이에요. 근데 순서가 꼭 교합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합교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게 만약 합교가 나온다면 여기가 합이 되고 여기가 교가 되는 겁니다. A 합집합이 B에, A 합집합이 B로, A 합집합이 C로, A 합집합이 C로, 그 가운데 B와 C가 있었던 항들을 가운데는 교집합으로 묶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 교환 결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분배는 매우 자주 연산할 때 자주 쓰이는 법칙이니까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교환은 자리, 결합은 연산이 일정할 때
가로와의 위치를 바꾸는 행동. 분배는 연산이 불규칙해야 돼. 앞에가 교인데 가로치고 뒤에는 합이야. 앞에는 합인데 뒤에는 가로치고 교야. 연산이 서로 다를 때 그때는 가로 앞에 있는 이 A 교를 B와 C에, A 합을 B와 C에 나누어서 두 개를 따로따로 쓰되 가운데 있는 연산은 뭘 써야 되냐면 BC를 묶었던 그 연산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쓴다.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 곱셈을 덧셈이나 뺄셈에 분배하는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서 풀어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해볼까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집합에 대해서 구하시오. 이건 근데 사실은 이거 책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건 이거대로 구해보고 이건 이거대로 구해봐라 라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요거는 A와 B를 먼저 섞어요. 그럼 얘네들이 섞으라는 얘기죠. 1, 2, 5, 6, 7 거기다가 C를 섞어라. C가 0, 1, 4, 7 섞으면 정답은 0, 1, 2, 4, 5, 6, 7 이게 답이란 얘기지. 근데 이렇게 A와 B를 합집합한 다음에 C를 섞거나 이건 뭐죠? A, 2, 4, 5, 7과 합집합 비합집합 C, B와 C를 섞어요. 그러면 0, 1, 2, 4, 6, 7 얘네들 섞어도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0, 1, 2, 4, 5, 6, 7 이렇게 나와요. 답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계산할 때는 뭐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까 우리가 연산법칙 배웠잖아요. 이건 결합법칙이네. ABC 순서 안 바꿨고 합 같은 연산이 일정하게. 그러면 괄호가 여기 있으나 얘네들은 답이 똑같구나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일일이 나열해서 하는 거는 그냥 뭐 확인 차이 보는 건데 알고 있으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안 해봐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도 이제 그거죠. 선생님 ABC 근데 여기 교 가로치고 여기 합 집합이 연산이 일치하네요. 그럼 무슨 법칙이었죠? 분배 법칙이에요. A 교를 B에 붙여요. A 교를 어디다 붙인다고요? B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분배해서 A 교를 C에다가. 얘랑 따로 계산하신 다음에 B가 있었던 집합과 C가 있었던 집합을 합집합했죠? 가운데가. 그럼 B가 있었던 집합과 C가 있었던 집합은 A랑 붙긴 했지만 가운데는 합집합을 이렇게 묶어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답이 나온 거죠. 이것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책에서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봐. B와 C를 합집합한 다음에 A랑 겹치는 걸 그려봐. 아니면 찾아봐. 근데 그게 얘의 답과 아마 보나마나 똑같을 거야 라는 거를 직접 네가 계산해서 보라는 건데 알고 있으면 굳이 이게 나열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저렇구나. 이건 분배 법칙을 적용한 거구나. 얘네들은 같은 거구나. 둘 중에 하나를 구하신 다음에 답을 쓰시면 되겠죠. 얘도 그렇죠. A, B, C 가로가 있는데 집합이 연산이 일정하지 않아? 그럼 빨리 떠올라야 돼. 이건 분배구나. 이렇게 분배. A 합이 B로, A 합이 C로. 근데 B와 C는 교집합. 이 가로와 이 가로가 교집합. 이 답을 구하나 답은 똑같을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판단하고 푼다.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나열해서 확인하라는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알고 있으면 뭐 둘 다를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고 약간 노가다성이니까 빨리 알아차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잠깐 본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잠깐 하나 본다면 A 합집합 B는 알아. 135래. A 합집합 C는 알아. 357이래. 근데 얘는 모르겠네. 왜 모르죠? 비교 C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 A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A, B, C가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왜 이런 문제 나왔지? A, B, C 가로가 있는데 합집합, 교집합, 집합의 연산이 일정하지 않네? 분배를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 합을 잘 봐. A 합을 B에 뿌려요. A 합을 B에 뿌립니다. 그리고 가로치시고
다시 A합을 C에 뿌립니다. A합을 C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물론 아무것도 안 묶으면 이상하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곱하라는 건 뭐야? 가운데 BC는 교집합으로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네요. A합은 1, 3, 5. 위에 나와 있죠? A합 C는 여기 있어요. 3, 5, 7. 둘의 교집합, 겹치는 원소. 일단 3 겹치죠. 5도 겹치네요. 걔네 둘만 겹치죠? 3, 5가 최종 정답이다. 이렇게 풀겠다는 겁니다. 분배법칙 중에서 나와 있지 않은 집합의 원소들을 나와 있는 걸 이용해서 풀어봐주는 방법을 잠깐 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집합. 앞쪽에 우리가 집합 연산할 때 합집합, 교집합은 배우셨죠? 근데 나머지 연산 2개 남았다고 했는데 그 2개가 지금 하고 있는 여집합, 차집합입니다. 여집합은 아까 우리 잠깐 적어도 할 때 6건 했었죠. 중2 때 집합이나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구하는 케이스 중에 이걸 일일이 낱낱이 다 구하니까 너무 많네? 그럼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를 구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할 때 그 여사건, 그 여자가 남녀할 때 여자가 아니고 뭐 여백할 때 그 여자예요. 여유시간 뭐 그런 거죠. 이 여자 뭐예요? 뭘 뺀 나머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집합도 마찬가지야. 무엇을 뺀 나머지 집합, 그게 여집합입니다. 그럼 A의 여집합이란 뜻은 집합의 원소를 구할 때 A를 뺀 나머지 집합을 구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 A가 여기 1, 2가 있어. 그럼 A라는 원소를 뺀 나머지면 A 바깥쪽을 말하는데 이게 바깥쪽이면 이제 무한하지.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A 1, 2를 뺀 나머지 숫자? 너무 영역이 커지죠. 도대체 어디 범위, 자연수 범위인지 실수 범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집합을 말할 때는 항상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말할 때는 전체 집합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테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한히 뻗을 수는 없으니까. 원소가 무한한 걸 찾는 건 아니니까. 그럼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 여기 색칠한 거죠. A를 뺀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 말하며 기호로는 A 위에 조그맣게 C자를 씁니다. 영어식 표현의 줄임말인데 A 위에 뭐 지수처럼 위에 조그맣게 C를 써요. 이게 A의 여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수학적 기호입니다. 그럼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A 동그라미 뺀 나머지 부분, 그게 A 여집합이구나. 대신에 전체가, 여집합 말할 땐 꼭 전체가 필요하다. 차집합은, 이거 차는, 이게 기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 뺄셈 기호를 쓰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뺄셈을, 더하기 빼기 할 때 그 뺄셈을 하지는 않고 그 기호만 그런 기호를 그냥 갖다 쓰긴 하는데, 이름 부를 때도 차 집합이라고 뺀 집합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A 차집합 B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럼 A 차집합 B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건 A에서 B를 빼라는 얘기인데, 아까 말했지만 집합 A와 집합 B를 원소들을 더하고 빼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빼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합 A가 1, 2, 3, 집합 B는 2, 3,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집합을 좀, 차집합을 이해를 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럼 집합 A를 그림으로 그리겠다는 거죠. A를 그림을 그리면 보통 이게 동그라미로 그 A 안에 원소 1, 2, 3을 써요. 집합 B를 쓰는데 2, 3, 4, 5를 여기다 그립니다. 근데 그리는데 쓰다 보니까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2, 3, 4, 5 쓰다 보니까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고 여기 3인데 여기도 3이 있네? 겹치는 원소 이렇게 따로따로 쓸 필요 없잖아. 우리 아까 전에 겹치는 원소는 교집합이라고 해서 적당히 같이 맞물리는 영역에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아까처럼 서로서 집합, 교집합이 없는 집합이 아닌 이상은 적당히 영역을 맞물리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요령이에요. 집합 쓸 때. 그래 놓고 나머지를 먼저 쓰지 말고 교집합당을 먼저 쓰는 게 유리합니다. A와 B가 서로 같이 겹치는 원소 2, 3을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A는 2, 3 말고도 1을 가졌죠. 근데 이 1이 뭐냐면, 이 1의 의미를 잘 봐야 돼. 이걸 잘 파악해야 돼. 여기는 정의와 상충되니까, 아니 같이 연결되니까. 여기는 1이라는 원소의 특징이 뭐냐면, 이 1은 집합 A의 원소이죠. 맞나요?
근데 동시에 이 1은 집합 B의 원소는 아니죠. 맞습니까? 그럼 어디다 써야 되냐면 여기다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A의 땅이지만 B 땅이 아닌 것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집합 B에서는 2, 3 빼고 여기는 4, 5를 보세요. 4, 5. 근데 이 4와 5는 어디에는 포함되죠? 집합 B에는 포함이 돼요. 근데 이 4와 5가 A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 땅에 4, 5가 있긴 있어야 돼. 근데 A 땅과 겹쳐서 밟으면 안 되니까 순수하게 B 땅인 여기다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집합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까? 차집합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차집합. 그럼 아까 말한 A 빼기 B, A 차집합 B라는 게 뭐죠? 그러면 이건 정의대로 움직여야 돼.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뺄셈 할 수는 없거든. 그럼 이 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정의야. A 차집합 B는 A에서 여기 할까요? A에서 B 땅을 뺀 나머지 A 땅을 색칠해. 그래 놓고 B 땅을 지워. 됐니? 그럼 어디만 남을까? 여기만 남아. 여기만 남아. 이해돼요? 제가 A 빼기 B야. 그래서 A 빼기 B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 부분. 이게 A 빼기 B예요. A 차집합 B. 그럼 그 안에 들어 이 A 차집합 B도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 쓰고 그 안에 원소를 써야 되는데 1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럼 이걸 이해했다면 여기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땅은 뭐죠? 이 땅은 B 빼기 A입니다. B 땅을 색칠한 다음에 A의 원소를 싹 다 지워버려요. 그럼 여기만 남아. 순수한 B. 그 집합에는 4, 5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순수한 B를 말해요. 순수한 A를 말해요. B 빼기 A는 B 땅에서 A를 몰아내는 것이니까 순수한 B를 말합니다. A랑 겹치지 않는. 흔히 말하면 혈액형 보면 A형, B형, 여기는 AB형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기호를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 A 차집합 B는 조건지식으로 그 차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특징은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A 빼기 B니까 A의 원소에는 있어야 돼. 근데 A에서 B를 뺀 거니까 동시에 그리고 혹은 쉼표도 괜찮아요. 쉼표가 수학적으로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X는 B의 원소가 아니다. 자, 이게 잘 알아보게 된다. 이걸 가지고 A 빼기 B랑 똑같은 형태, 같은 계산법인데 표기법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집합에 연산할 때는 빼기는 잘 안 씁니다. 이건 표기법에 가까워요. 표기법, 차집합의 표기법 이렇게 써요. 근데 차집합의 연산법은 그러니까 주로 차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차집합을 계산해야 될 때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연산법은 이 말대로 움직입니다. A의 원소야. A의 원소야. A의 원소야. 잘 들어.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리고 잠깐 지났는데 합집합은 A에 있든 B에 있든 상관없이 어딘가 밟으면 돼. 그래서 또는의 개념이었지. 근데 교집합, A 교집합 B를 할 때는 A의 땅인 동시에 B의 땅. A 그리고 B. 그리고는 교집합이네. A의 원소 그리고 교집합. 잘 알아먹어야 된다. B가 아닌 것. B가 아닌 것? 위에서 배웠는데? B를 뺀 나머지. B가 아닌 것.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차집합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A교 B의 여집합. 아셨습니까? 이게 왜 책이 안 나오죠? 뒤에 나오나요? 네.
뒤에 나와요? 왜 없죠? 네, 써놓으세요. 없으면 요 옆에다, 요 자리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별표, 쌍별 쓰시고 요거 쓰셔야 돼요. 요 부분을 여기다가 쓰세요. 어디요? 그럼 안 쓰시면 돼요. 있으면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왜냐면 이게 지금은 집합을 간단하게 AB에 대한 개념을 배우시겠지만 뒤로 가면 막 가로도 쳐지고 통으로 되어 있는 집합, A, B가 아니고 막 여러 개 섞여 있는 집합 하나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려요. 뭐라 기억해야 되냐면 형상화, 좀 유치하지만 네모라는 집합이 있어. 이게 A일 수도 있고 아니면 A 교 B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A 합 B일 수도 있고 A의 여집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네모라는 집합이 있는데 차집합 세모, A 네모 차집합 세모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빼기가 뭘로 바뀌냐면 빼기 앞에 있는 건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려요. 그냥 빼기 네모 뒤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네모는 잘 몰라. 근데 이 빼기가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럼 뒤에는 얘가 지랄하는 거야. 너 왜 바꿔? 그럼 너도 바꿔봐. 위에다 여집합 하나 붙여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유치원생처럼 왜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런 게 나와 실제로. 뭐 이런 것들 계산하시오. 뭘 어떻게 되지 하는데 핵심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차집합은 뭘로 바뀐다고요? 앞에 거 건들지 마시고 뒷 것도 건들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얘만 교집합에 뒤에 있는 집합 전체 이렇게 여집합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빼기 앞, 빼기 뒤. 빼기 앞 건들지 말고 빼기 뒤 건들지 않는데 차집합만 교집합에 뒤에 있는 집합 전체 여집합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문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 문제 뭘 구하라는 거죠? 네, A-B와 B-L을 구하랍니다. A, B, A-B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B-A 여기를 구하는 뜻이에요. 이게 A-B, B-A. 땅을 빨리 찾아야 돼. 여기구나, 여기구나. 그럼 그러려면 둘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근데 8의 약수. 이럴 땐 그냥 이걸로 보지 마시고 빨리 원선 나열법으로 1, 2, 4, 8 찾아주시고 16의 약수 1, 2 뭐죠? 4, 8, 16 교집합 뭔가요? 1, 2, 4, 8 1, 2, 4, 8 나머지 그러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왜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다 보니까 여기는 남는 게 없잖아요. 여기만 16이 남지. 그럼 이 위치 관계보다는 더 직관적으로 A, B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A의 모든 원소가 어디 안에 있죠? B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A, B의 직관적인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16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A 차집합 B를 구해보자. A 차집합 B. 잘 들어. 그림으로 이해 안 되면 이거 보고 해도 돼.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핵심을 잘 짚어야 돼. 답은 어쨌든 A의 원소로 써지는 겁니다. A의 원소가 아닌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순수한 A 땅이니까. A 땅에 있는 원소로만 써진다는 얘기야. 단 A 땅에 있는 원소 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B와 A 땅에 있는 원소 중에 B랑 겹치는 걸 싹 다 빼야 돼요. 그럼 B랑 겹치는 것 1 빼야 되고 2 빼야 되고 4 빼야 되고 8 빼니까 아무것도 안 남네. 그럼 이 집합이 무슨 집합이죠?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A 빼기 B는 공집합이 돼요. 그럼 B 빼기 A는요? B 빼기 A는 B 땅에서 A를 뺀 거야. 그럼 당연히 답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B의 원소 중에 골라 쓰는 거야. 뜬금없이 B의 원소 아닌 걸로 답이 써지는 않는다는 게 순수한 B형을 찾는 거니까. B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답이 나와. 근데 그 중에 A랑 겹치는 거 빼고 남는 나머지 이렇게 순수한 B 이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아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A가 B에 포함되네? 안 가르쳐줘도 해야 돼. 니네 하나를 배우면 하나는 말이 이상한 하나를 하면 1.5개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A가 B에 포함되는 관계야. 그러면 A 빼기 B는 답이 뭐니?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A가 B에 포함됐으니까 A를 색칠한 다음에 B를 싹 다 빼내면 A를 칠한 다음에 B를 싹 다 빼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공집합. 됐니? 요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요 단원에서는. 여기 부분에서는. 자, 그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네,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과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집합 연산할 테니까 일단 과제